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바로 채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자, 그러면 그 태평천하 이거 뭐지? 봅시다. 여기 이건 지우고 아이고. 자, 태평천하는 언제예요? 배경이 일제감정기 상황을 얘는 뭐라고 생각해? 살기 좋은 시절이다. 그러니까 태평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이렇게 윤직원 영감한테만 태평천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안 그랬잖아요. 그럼 모순과 이거를 비판한 무슨 소설이다? 풍자소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만 수록돼 있어요. 전체는 15장으로 돼 있는데 입니다 해가지고 이 경어체 문장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쪽 할게요.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거야. 판소리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필요하죠? 판소리하는 창자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우리들이 관객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창자, 이 판소리, 이게 목소리를 이렇게 창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관객하고 위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치 이 내용을 요약도 하지만은 마치 뭐랄까 일러 바치는 듯한 느낌? 관객들에게 이 윤직원 영감의 이런 행동, 이런 주체들을 일러 바치는 것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보면 어떻게 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어떤 인물이나 외모나 성격,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하는 걸 우리가 희화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작가의 생각과 판단이 간접적 제시, 무슨 제시요? 직접적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을 서로 아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게 강해지는데 이게 유일하게 대상이 되지 않은 이제 둘째 손자예요. 얘가 윤종학,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윤종학이 유일하게 희화되지 않은 대상이 됩니다. 얘는 희화되지 않아요. 희화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엔 긍정적인 입장. 누가 작가가 생각했을 때 윤종학이는 긍정적인 인물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채만식에 나타난 풍자는 일제감정기 지신이긴으로부터 지냈던 어떤 시대비판 정신을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채만식이가 이 풍자를 쓰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 검열이 큰 게 잘올렸어요. 옛날에는 검열에서 작품을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풍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만식이가 본인 이름으로 안 쓰고 막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검열 걸리고 하니까 검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풍자해서 걸리면은 이게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든. 주어진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바로 검열 나와가지고 이게 글자가 다 삭제돼서 되어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장하고 약간 좀 왜곡하고 비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쓰게 됩니다. 채만식 작가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채만식 좀 알아보면 나중에는 이제 일제를 이렇게 풍자하고 하지만 나중에 친일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채만식이가 본인이 친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를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후회한 거에 관련돼서 본인의 회고록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반성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해학은 웃음의 대상에 대한 동정적인 반면 풍자는 웃음을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서 희화화한다는 거. 웃음은 유발하되 근데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먼저 스탑을 걸어놓고 적든지 하셔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풍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가족 내력을 쭉 가족사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있죠. 1대, 2대, 3대에서 여기는 윤직원 영감 이래가지고 윤두섭 나오고, 윤창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윤주사라고 불려요. 여기는 이제 윤직원 영감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윤두섭이고, 그 다음에 윤종수하고, 아까 내가 윤종학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까 사회주의 운동안에 얘 손자죠. 두 번째 손자. 자, 1대 윤직원 영감은 얘는 돈은 많아요. 그렇지만 돈은 안 써. 엄청 안 써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버지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걔 이름은 윤용규인데 이 화적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화적대에게 이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생각할 때 이 화적대가 뭐야? 이런 불안당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제 누가 지켜줘? 일본인들이 지켜줘.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얘는 뭔 생각해? 내 자산을 일본인들이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는 나한테는 뭐야? 태평천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가진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이거는 불황당보다 더 나쁜 거다. 이 사회주의라는 거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게 많잖아. 내 걸 왜 뺏어가? 그래서 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가 더 나쁘다고 윤지원 영감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윤창식이는 얘는 뭐야? 얘 아버지가 잘 나왔는데 얘는 약간 뭐랄까? 띨띨이? 군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뭐 동사무소에 일하거나 뭐 군에서 일하면은 자 공무원으로서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 그렇게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서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직원 영감의 아들인데 얘가 이제 누구야? 윤종수, 윤종학의 아버지예요. 얘는 막 여색도 밝히고 아무튼 그냥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문제 많으니까 윤직원한테 이제 신임은 얻지 못하고 노름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산도 탕진하고 가장 탕진하는 거 보면 윤종원 영감이 얘를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지. 그 다음에 윤종수, 윤종학이 있어요. 윤종수는 얘도 이제 손자는 손자인데 얘도 윤창식의 아들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이 군수가 되길 바라고 있으나 얘 또한 윤종수도 윤창식이처럼 약간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윤종학이는 둘째인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검찰로 수사기관에 잡힙니다. 그쵸?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은 얘는 뭐가 되길 바래? 이 윤종수는 얘는 군수가 되길 바라고 얘는 뭐야? 얘는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면서 왜 이런 걸 밝혔어? 지들 잘 되려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얘네가 뭐야?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이 윤직원 영감의 무엇을 지켜주려고 본인의 이 권력을 가지고 나의 재산을 지켜주어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검대명으로는 이제 크게 실망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뒷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면 자, 태평천하 보면 일제강점기죠. 1940년대에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네, 이거 안 봤나? 잠시만요. 아까 여기까지 하다 많았네. 이거 한번 다시 이 가족사 소설 하다가 이렇게 얘기 나왔죠. 희화화됐다. 이거 얘기했었고 풍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방언과 구어체. 방언이라면 사투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어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투들. 그 다음에 뭐 판소리 사설의 문체. 이 판소리 사설의 문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소리를 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관객이 앞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아까 설명했죠. 관객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생동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 관객들 앞에서 얘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포인을 절정하고 이렇게 결말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수업 시간에 퀴즈 낼 테니까 잘 적어두세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자, 넘기고 자, 태평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쭉쭉 이제 가볼 거예요. 아까 있죠, 윤직원 영감 대주주라고 그랬지. 얘는 인력거에 삭도가 끌라고요. 돈 많은 놈이 이게 불쌍하게 버는 사람들 와서 같이 타고 왔으니까 너랑 나랑 반발 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를 내는데 반절 내는 사람이요. 그럼 택시기사가 묻겠죠. 아니 왜 당신 왜 반절 내려고 하면 당신도 타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또 여기다 뭐야. 이게 추접실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생긴 놈이 또 기생까지 데려다니. 얘는 기생이 또 몇 살이냐면 얘가 아주 10대예요. 10대 또 오죽이나 밝히는 애죠. 그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또 주려고는 하지 않은 또 구두세요. 그런데 이제 그 구한 말에 이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일본인들이 이거를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본인의 재산도 지켜주니까 이 무도장을 짓는다니까 그냥 기부하고 막 그런데요.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구모란 한편 아주 꼴값 다 떨고 있죠. 그죠? 아까 윤종수, 윤종화. 아까 윤종화가 사회주의 안에 얘는 그냥 돈 많은 아들내미 이 정도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이 아들 윤창식 자기 아들 얘는 뭐야? 맨날 노름하고 윤종수는 얘도 똑같이 띨띨이 윤종수. 그래가지고 그냥 며느리나 손자매도 고분고지 않고 딸마저 소박 먹고 와가지고 소박까지 맞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말이야. 얘한테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누구는 이 윤두꺼비 같은 놈이.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맨 처음에 이제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게 뜻이냐면은 맨 처음에 그냥 해석을 하면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이게 뭐다 호가 이제 오랑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이제 뭘 쌌냐면 여기서 만리장성을 쌓죠. 만리장성을 쌓는데 알고 보니까 망하게 한 건 누구였냐면 이 오랑캐가 아니라 이 호자가 들어간 본인의 진시황의 자식의 호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곧 그 말은 이 암시를 주고 있지.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너 멀리는 그 오랑캐가 아니라 네 자식인 호해였다. 그러니까 얘도 뭐야? 네 재산을 다 망치게 할 놈은 네가 가장 네 자식들이 망치게 할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곧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은 이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직책이에요, 직책. 이게 일제강점기에 어떤 향교라든지 어떤 향교라는 것에서 이렇게 직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까 이름을 얘기를 했죠. 여기도 나왔지만 얘는 뭐야? 윤두섭이라고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생김새가 요따구로 생겼어요. 요따구로. 그래서 얘는 윤두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굉장히 일찍이 윤직원 영가면 제가 붙인 말 대가 무참히 맞은 시체에 뱉어서 노적이 불타나고 화강이 춤처럼 울어라. 이게 뭐야? 이 윤용규라는 말도 윤직원 붙인 말대가리래. 붙이는 뭐예요? 제가 이 붙이는 말대가리 얘는 윤두꺼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굉장히 별명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천박하죠. 이 천박한 별명을 줌으로써 무엇을 얻어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잖아요. 비판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써놓으세요. 붕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화강이 이게 이제 그 타는 불의 빛이에요. 타는 불의 빛이 충천하대요. 하늘로 쭉 오를 듯한, 하늘로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온 그거를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서 망해라, 이건 뭐야, 굉장히 어때, 나쁜 말 다 갖다 쓰면 돼요. 이런 거, 비윤리적, 굉장히 이기적, 그리고 비도덕적인 무엇을 갖추고 있어요? 가치관. 야, 우리 빼고 다 망해라. 참 나쁜 새끼죠. 자, 그 다음 확대하고, 하고 부른 적이 있겠다요, 있겠다요. 일단 보세요. 이 말 어투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어투 자체는 굉장히 경박한 어투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뭐뭐 요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약간 이 경어체를 이를 사용하여 뭐다, 이 서술자가 이 어떻게 독자와 가까운 위치, 아까 얘기했지, 있겠다요, 이게 바로 가까운 위치. 이게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판소리적 문체라는 거야. 판소리적 문체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이 판소리적 문체, 아까 여기도 얘기했었죠. 창자에게 독자와 뭐 입니다, 뭐 경어체 문제를 통해서 각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판소리적 문체 쓰고 있다. 경박한 어투와 뭐 경어체를 사용해서 서술자가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평가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이걸 판소리적 문체를 통해서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하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인물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물에 대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부터 나의 불리한 세상에 난 격분된 저주요 겸하용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서술자의 개입, 그치? 이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떤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거지, 본인이 웅장한 투쟁, 이거 웅장한 투쟁이었다, 이거 굉장히 진짜 투쟁이었다라는 거야? 아니지. 굉장히 이거는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또 풍자적이기도 하고. 웅장한 겁니까? 이게 꼴값지도 않은 거죠. 그러지? 해서 윤주건 영화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했겠다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이것도 했겠다, 편집자적이었고. 그러니까 관여는 승리를 했냐? 승리를 했겠다요. 승리를 했겠다라는 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어떤 승리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나라가 뭐 결국에 망했죠. 그리고 얘는 윤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윤직원은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본인은 승리를 했겠대. 근데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승리냐고요? 아니잖아. 굉장히 그러니까 풍자적인 거지. 그렇지? 반어적인 거고. 식구들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보기도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이 고씨는 누구냐? 아까 며느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윤창식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아 씨, 그 다음에 뭐 태식이 나오는데, 서울아 씨하고 태식이는 이 윤창식의 이복동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동서 모두 방 안에 모여 이
종수를 맞이하는 이 아까 이렇게 이 큰 송자, 윤중현 영감의 큰 송자죠. 맞이하는 얘를 표하고, 뭐, 윤주감 영감과 종수는 아랫목과 뒷배 갈라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심밥상을 참입니다. 이런 것도 뭐뭐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도 이제 경어체죠. 야, 너 경수네비, 너 정신 차려. 이런 게 뭐니? 너는 이 종수야, 니도, 종학만, 아까 윤종학이 갔잖아요, 그치? 얘가 이제 유일하게 얘만 이제 여기 작가는 얘를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아까 윤주경이 몇째 손자? 아까 둘째 손자잖아. 그치?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면, 종수하고 종학이, 야, 너 종학이 반 또 못이여?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대학 졸업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야, 너 대학 졸업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 너는, 저기, 종학이는 경찰서장 되고, 이게 경찰서장, 윤종학은 경찰서장 되고, 너는 이제 뭐가 돼야 돼? 이제 군수가 돼야지 않겠냐? 막 이제, 어서 군수가 돼야지 않겠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동생은 버젓이 경찰서장인디. 그러죠? 그래서, 아저씨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야, 너희들 좋지. 그 우광이 날 주냐? 실제로 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그 본색인 거지. 윤직원 영감의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서 얘가 이 권력을 가져서 무엇을 해라? 내 자산을 지켜줘. 이 군수와 경찰이 되어서. 자, 그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좀 봐야 하는데, 짜자잔, 아까 이제 가봅시다. 내가 하나하나씩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거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서술상의 특징, 이거 보면 아까 보면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가 개입한다라는 건 이 서술자가 본인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일부러 이런 말투들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인물을 이제 비판하기도 하죠. 그죠? 이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 겠다요 밉니다 같은 어투를 쓰고 있다. 이게 경어체야. 이게 경어체. 이해됩니까? 이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아까 우리가 이거 확인했죠, 그죠? 이런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판소리 문체같이 아셨죠? 하겠다요 라고 해서 판소리적 문체 쓰고 있다. 또 방언, 비속어를 쓰고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그냥 깔아내려가지고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 서술상의 특징 알아두세요. 못 봤으면 아까 스타 걸어놓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종학이는 그냥 종학이 칭찬이 그냥 절비절비 하죠, 그죠? 이거 얘가 쭉 얘기했다가 그냥 제 주때만 실을 양이면, 이 말은 자기 생각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자기 생각만, 주때만 실하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갖추고 있으면, 내가 그냥 얘가 그렇게 짠돌이도 쓸데가 있다고 편지야, 편지. 쓸데가 있다고 편지했는데, 야, 내가 이거 두말 않고, 그니만큼 윤직원 영감은 이 종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이 구두쇠가.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아까 창식이 누구죠? 다시 기억을 해봐. 이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야. 이 창식이가 이제 이 전보를 들고 합니다. 전보. 일단. 이 편지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 전보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인사 나누고,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근데 꾸부린다는 거지. 절을 하는데 그냥 절합니다가 아니라 꾸부린다고 하잖아.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이 서술자가 이 윤직원 영감을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혹은 윤직원 영감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냥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절을 한 자리 꾸부리고 있다라는 건 이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누가? 지금 얘가 왔잖아. 이 창식이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들에 대해서 본인 아들 이 창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있는 거지. 그지? 야,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하지? 이거는 항상 이때까지 돈이 필요할 때만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돈을 자기한테 가져가려는 사람은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와지 동경서 전보가 하나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자 보면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잠잡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 속사정을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을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굉장히 경망스럽게 그리고 있죠. 그치? 이 경만스러운 모습을 뭐하고 있다? 지금 비꼬고 있다. 이게 곧 이것 또한 이 편집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편집자적 이 논평. 이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경시청에 붙잡혔다고, 경찰청에 이제 붙잡겠다라는 거야. 이게 전보 내용이죠. 전보 내용. 하고 놀래요. 얘가 이제 놀라가지고, 이 방구들이 내려앉아, 이 방구들이 이제 온돌이지? 놀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전보가 왔답니다, 전보. 이 전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용은 이렇죠. 사회운동 운동을 하다가 피검됐다. 근데, 이게 나중에 뭐냐. 어떤 극적인 반전을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예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얘를 등장하지 직접적으로 윤종학이 나오진 않아요. 얘는 어떻게 나냐? 간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 전보의 기능 세 가지. 내용적으로는 사회운동하다가 피검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극적 반전 유도하고 몰락을 예고한다. 누구? 윤직원 영감의.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 등하기 어려운 윤종학을 감정적으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 얘 잡혔으면 어떻게 됐겠냐? 일제가 얘네를 가만히 두겠어? 그러겠지? 가만히 안 두겠지?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쵸? 그 다음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얘가 이 묵직한 뒤통수 멍해져서 한동안 꼼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얘는 지금 무엇을 받은 거예요? 충격. 으르렁거리면서 이런 거는 얘를 마치 동물의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 어떤 동물들이 이런 거잖아. 자기 방어하려고 할 때. 이런 게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지.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얘가 사상관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경시청에 잡혀갔다. 사상이라는 게 사회주의에 참여를 놀래죠. 아까보다 그냥 나둥거렸지만 겨우 몸을 남다. 이것 부분 또 이제 여기서는 이게 크게 놀랐다는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지. 그지? 왜 사회주의 참여하다가 놀라가지고 자빠지는 거잖아. 이것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동그러지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잖아. 희화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윤주가 먼저 뭉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이거 정신이 아찔했대. 왜냐면 얘가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라는 것 가지고 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 가지고 더 놀란 거죠. 이게 여기서 결단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 하나 가지고 진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불황당패가 떠올라서 그런 거죠. 여기 나오죠. 진나라를 망할 자가 호자가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망하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요 그의 자식인 호해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 윤종아기가 곧 무엇을로 비유한 거지? 윤종아기가 바로 호해였다. 이렇게 비유했던 거죠. 그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요약을 해보면, 여기 있죠? 소제목, 만진전 호연이라 아까 내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만리장 쌓았는데, 진나라를 망한 건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아들 호해였다. 그래서 집안을 망하게 한 건 내부의 자손으로, 특히 윤종학이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눈으로부터 오히려, 야, 이거 왜 행복이라고 했겠냐? 여기 행복은. 윤직원은 달리 이제 뭐냐면 진시황은 이 자손들이 집안을 몰락시키는 것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어요. 먼저 죽어버렸거든. 근데 윤직원은 지금 보았다 못 보았다? 윤직원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시황은 그래도 자신이 몰락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얘가 먼저 포효합니다. 이렇게 동물 그리듯이 좀 그리고 있죠. 얘가 태도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람이 이 공격적으로. 참말이요? 이게 뭐야? 이 믿는 도끼에 무엇 찍힌다? 발등 찍힌다. 참말이요? 막 이러고 있지. 그니까 막 오사육시 막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형벌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요? 데껴가지고 이게 무엇에 시달려가지고 네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불황당패 이제 이거 뭐야 이런 사회주의에 했냐?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얘가 말하는 생각이 이게 태평천하지. 자기가 말하는 태평천하.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윤직원의 가치관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보려면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태평천하. 여기 보면 일제감정기잖아. 일반 민중은 굉장히 힘들어. 내는 태평해. 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것을 얘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작가는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윤중현 영감은 땅을 치면서 이 성난황소와 영각을 하듯 이제 고함을 지르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지금. 그죠? 제 것을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할 세상, 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비뚤어진,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 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태평천하의 부자놈 자식이 떵떵거리고 하면 살 것이지, 이런 것도 이제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 같은 이런 거. 얘 또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매우 안 좋게, 굉장히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회주의 이런 것들, 윤직원의 가치관이죠. 이런 것이 삐뚤어진 역사의식, 가치관. 두 번째,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나라가 식민지가 되건 말건 어떻게 보면 윤직원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싸면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해서 본인은 뭐다? 이 안정된 생활 할 수 있게 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이 친일 지주계층 이런 이 친일계층의 이런 타락한 가치관 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게 또한 이게 이 사회적 모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장을 가면 지금 막 발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착착 깎아주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 굉장히 이 극단적 어떤 혐오감,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양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역 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투리니까 징역이에요. 징역. 그래서 아이고 얘한테는 뭐요? 얘가 이 재산까지 나눠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응은 가깝다. 이건 굉장히 여기 나타나는 거. 분노, 어떤 이 절망감, 본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종악에 대한 어떤 배신,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일놈 하다가 어쩐지 안담한 여운이 스며든대요. 이게 이제 어떤 집안의 이 붕괴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집안의 붕괴.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존들처럼. 이 장수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너는 윤직원, 영감이 이젠 넌 곧 뭐 할 거야? 너는 몰락하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안 한 것들 보면 등장인물 보면 부정적으로 윤직원, 영감, 윤창시, 그죠?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손자, 얘네는 다 이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작품에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작품에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맨날 노름이나 하고 있고 여색이나 탐하고 있고 이제 풍자와 비판이 대상이 되지만 작가는 얘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그래도 일제강점기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옳다 그를 떠나가지고 얘는 현실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거라도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회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하면은 자, 다 했네요. 이렇게 보고 안 본 거 없고 그쵸? 그래서 쭉쭉 해서 전체 다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